네, 안녕하세요. 슬레임 위치성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지오메트릭 메서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1편을 진행했죠? 이번에는 2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2D to 2D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관측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2D상의 관측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 뭐 호모그래피나 펀더멘털 매트릭스 혹은 뭐 에센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포즈를 추정하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초기화를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3D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초기화를 했다. 어쨌든 뭐 다시 조금 해보자면 이 프론트엔드는 지오메트릭 메서드 그리고 다이렉트 메서드 혹은 포토메트릭 메서드로 나뉘는데 우리는 이걸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스톱 프레임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 엄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포즈를 추정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투프레임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어, 일단 뭐 프론트엔드 취지상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나의 포인트를 결정하고 얘를 백엔드에 넘겨줘서 디파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네, 이렇게 불려요. 지오메트릭 메서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더 많이 불립니다. 논 다이렉트 메서드 혹은 피처 베이스드 메서드라고 많이 불려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점들 간 위치에 따른 이런 기하학적 특성을 통해서 나의 포즈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점들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포즈를 추정해요. 우리가 이어서 배울 내용은 2D to 3D, 3D to 3D 방식을 배울 그런 생각입니다. 반면 이 다이렉트 메서드 같은 경우는 두 이미지 간의 밝기 차이가 최소화되는 포즈를 구하는 그런 모델을 말합니다. 뭐 앞서 했듯 이 멀티뷰에서 골든 스탠다드 메서드 같은 경우 피처 추출, 매칭, 그리고 DLT를 이용한 람사, 그리고 비선형 최적화가 기본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전 시간에도 했죠. 2D2D에서도 했습니다. 네, 이 뒤의 내용들은 모두 렌즈 왜곡되지 않는 점들에 대한 모델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 렌즈 왜곡을 고려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전에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배울 거는 이 트라이앵글레이션이랑 그리고 PNP. 트라이앵글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2D 포인트들과 플러스 포즈를 가지고 이 3차원 포인트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이는 이전에 GPS를 이용한 측이 아니면 별의 위치 결정에도 사용되는 굉장히 조금 오래된 방식입니다. PNP 같은 경우 3차원 점과 2차원 관측을 이용해서 하는 포즈 추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 점 여기 있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관측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레일을 이렇게 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얘가 투영된다면 한 이쯤 투영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맞춰주는 작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백엔드에서는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3차원 점과 포즈를 적절히 잘 조절해서 확률을 최대화시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트라이앵글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트라이앵글레이션은 그 2차원 점들과 그리고 이 포즈를 바탕으로 3차원 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에피플러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두 점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이 x가 이 라인으로 매핑되고 이 x 다시가 이 라인으로 매핑되고 그리고 이 라인상에 각각 점들이 존재하는 그런 완벽한 쌍이 존재한다면 이 쌍의 이옵트 레이를 써서 이 점들이 이 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난다. 얘가 트라이앵귤레이션 된 3차원상의 점이라 볼 수 있겠다. 라는 것이 그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현실은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답지가 않죠. 왜냐면
이 관측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완벽히 에피플라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베이스라인 상에 존재한다면 결정할 수 없음. 그러니까 이 3차원 점이 여상에 존재한다면 트라이앵글레이션을 할 수 없다. 왜냐면 3차원 상의 점이 뭐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뭐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안 된다. 이거 뭐 더불어서 저 베이스라인 상에 있는 점은 곧 펀더멘탈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거 뭐 만족한다 보기도 되게 애매하죠? 되게 애매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이전까지 뭐 펀더멘탈 매트릭스 얘기를 했지만 호모그래피로도 포즈를 결정해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동량이 0일 때 호모그래피를 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삼각 측량을 통해서 트라이앵글레이션 삼각 측량을 통해서 3D 포인트를 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관측을 했다면 이렇게 해서 쏘아서 3차원상의 점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렇게 이동 트랜슬레이션이 있죠. 하지만 트랜슬레이션이 없다면 저게 뭐 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모노 카메라 한 대로 슬램을 진행했을 때 두 포즈 간 단위를 가진 이동량을 알 수가 없음. 따라서 이 3차원 점을 복구했을 때 얘조차도 단위를 가질 수가 없죠. 다만 이 움직임과 그 뭐 점들 간의 위치나 이런 얘네들 간의 비율은 보존되겠지만 얘가 1cm인지 1m인지 이거는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멀리 있는 큰 물체, 가까이 있는 작은 물체 얘네들 서로 뭐 구분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얘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지만 각 유지된다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네. 3차원상에서 점의 위치를 계산할 거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다. 이렇게 된다. 이 레이가 맞닿지 않는다. 왜냐? 이 관측 노이즈 때문에. 그래서 얘를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통해서 두 번째 뷰에서 이렇게 만들고 얘를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이 갭이 존재한다. 디스턴스가 존재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죠? 이 오차가 존재하므로 역주행은 만나지 않는다. 즉 에피폴라 콘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뭐 그래서 네,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 3차원상의 점 새롭게 추정하려는 이 x 이 3차원상의 x라는 친구는 얘가 투영된 작은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찐 x라 보지 않는 거죠. 얘는 단순히 관측한 친구일 뿐, 이 작은 x를 통해서 큰 3차원상의 점 x를 만들고 걔가 다시 투영된 이 모자 쓴 x와 x 다시가 어, 사실 우리가 뭐 노이즈 없는 그런 트루 스테이트라 해야 되나요? 그런 x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어쨌든 이 큰 x를 3차원상의 큰 x를 스테이트로 둔다. 근데 얘의 투영들은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한다. 그런 큰 x를 구하고 싶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 뭐 실제로는 단순히 리프레젝션 에러만을 줄여서 사용합니다. 이 실제로 이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를 많이 신경 안 쓸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복잡해지기도 하고 성능 향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조금 더 알아보면 뭐 좋겠죠? 그래서 뭐 추후 알아보도록 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DLT 후 최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네. DLT가 Direct Linear Transformation이죠. 단순히 그런 어떠한 그런 물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선형대수적인 그런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할 거는 얘를 만족하는 그걸 구할 거다. 이거 큰 X죠. 조금 구별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얘를 만족시켜야겠죠? 그죠? 왜냐면 얘가 투영돼서 작은 X가 될 테니까. 그죠? 같은 벡터를 크로스하면은 빵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 네. 이거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근데, 어, 네. 근데 1, 2행은 선형 독립이다. X, Y 뭐 겹치는 게 없다. 그죠? 그래서 선형 독립인 두 위의 행을 취하고, 그리고 X 다시 해도 마찬가지 작업을 거치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작업을 거치면은 이 친구가 된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갖고 이렇게 놀아도 똑같다. 근데 큰 X는 이렇게 빼놓은 거고, 큰 X는 빼놔서, 여기 뭐 X가 달려있겠죠? X는 빵이 된다. 이거 SVD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DLT 방식이니까 정규화를 진행해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 멀티뷰 지오메트리를 봐라. 네, SVD 해서 뭐 라이널 스페이스가 가장 그 트윗 값이 작은 라이널 스페이스 그 친구를 취해서 X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선형대수적인 관점에서 그냥 뭐 가장 잘 맞을 테니까 그런 어 트윗 값이 작은 그런 벡터를 취해서 저 3차원 상의점 X를 취하면 된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DLT를 통해서 선형적이고 빠르게 구했죠. 근데 나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왜? 이게 결코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최적화를 통해서 줄이는 내용 같은데 아까 그 내용이죠. 아까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 내용이죠. 이미 얘를 하나 얻었으니까 이렇게 투영이 되고 얘도 이렇게 투영이 된다. 그렇다면 어, 네. 이렇게 거리를 줄여나가 되겠죠. 이렇게 이 친구 디스턴스를 줄여나가 되겠죠. 근데 이런 최적화, 이런 반복적인 솔루션 말고 다른 옵티멀 솔루션이 있다. 한번 봅시다. 네. 얘를 만족하면서 이거 레지듀얼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공간상 3차원 점이 있다면 그 공간당 3차원 점을 투영한 이, 이 친구들을 만들 수 있겠죠? X햇, X햇 다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에피폴라 라인은 반드시 이런 에피폴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딱 읽는다. 그렇다면 공간상의 점, 3차원상의 점에 따라서 이 세타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세타를. 왜냐? 이 공간상의 점만 움직임으로써 얘를 파라미터로 두고 단순히 이 저 세타 그에 대해서 결국 세타도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세타를 파라미터로 갖게 한다. 그리고 이 관측과의 거리를 줄여 나간다. 그게 됩니다. 그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이런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목표다. 근데 얘는 t에 대한 6차 방식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뭐 어쨌든 6차 다항식 6개의 실근 합군이 존재하는데 음, 최대 3개의 극수가 존재할 수 있다. 왜냐 뭐 허근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최대 3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그 중에서도 가장 뭐 뭐 어차피 3개니까 뭐 다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걔를 찾아서 큰 엑셀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아, 네네네. 그래서 뭐,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엑셀을 찾는다라는 게 여기서의 핵심 같습니다. 네. 아, 네. 이 확률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이 확률 분포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GPS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뭐, GPS 위성이 어떠한, 어, 포지션으로 놓여져 있을 때 가장 잘, 확실히 관측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 비슷하게, 어, 네, 이거 위에서 본 건데, 이런 픽셀 플레인상에 관측을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이 정도의 오차가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오차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한 이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이것을 역투영하면 이렇게 된다. 공간이 생긴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잘 벌려져 있으면은 얘가 좀 비교적 정확하게 이렇게 찍히는데 이렇게 점점 더 작아진다면 점점 더 애매해진다. 점점 더 구하기 힘들어진다. 근데 뭐 이런 관점을 봤을 때 뭐 트랜슬레이션이 0에 가깝다 하면 뭐 굉장히 불확실해진다. 뭐 이런 관점으로 또 볼 수 있겠죠. 뭐 이게 뭐 기하학적으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음,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려는 거는 이거다. 이 그 조건부 확률인가요? 네, 조건부 확률 같은데 에서 나오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 관측 이 친구들 둘인데 이 관측을 써서 나는 이 삼천상의 점을 알고 싶다. 근데 얘는 사실 얘에 비례한다. 네. 그리고 얘는 독립이니까 끊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얘는 왜 얘의 독립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결국 찾고자 하는 거는 이 사후 확률 포스테리어고 네, 이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 이 말지나는 띄고 그리고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의 곱인데 뭐 사전 확률은 없이 그냥 뭐 1이라 치고 뭐 우리가 뭐 이런 점들이 있었던 위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뭐 없다 치고 잘 모른다 아직 잘 모른다 치고 그렇다면 이 라이클리후드만 이제 관측을 이용해서 추정할 거다. 근데 이 조건부 독립이라 가정하고 왜냐면 두 관측 간에 뭐 별다른 그 커넥션이 없겠죠? 그래서 뭐 가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끊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되겠고 얘를 기준으로 한번 그 확률을 계산해 보자. 근데 이 관측이 이러한 노이즈를 가질 때, 즉 픽셀 플레인상에서 이러한 노이즈가 있을 때, 이게 가우시안이죠.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을 때 어떻게 공간상에 확률이 분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곱하고 이걸 곱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이런 분포가 생기겠고, 이 친구도 뭐 이런 분포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 곱이죠? 곱을 해줘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분포가 생깁니다.
여기로 갈수록 애매해지고 뭐 여기로 갈수록 좀 한 이쯤에 있겠다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관측 차원은 이런 가우시안을 띄지만 여기서는 가우시안을 띱니까? 가우시안 안 띄죠. 가우시안이 아니라 뭐 애매모호한 녀석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이런 순수 회전은 트라이앵글레이션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모노캠의 경우 이미 스케일 T를 기준으로 트라이앵글레이션 한다. 단위 자체가 없다. 뭐 몇 미터인지 몇 센치인지 알 수 없다. 또 점의 위치 또한 이런 트라이앵글레이션과 스케일이 같다. 그러니까 즉 비율이 같다 이 말이죠. 얘가 뭐 몇 센치 몇 미터인지 여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들 간의 비율은 서로 실제 스케일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확률 분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멀리 떨어지면 조금 더 정확하다. 정확히 함선상의 위치를 할 수가 있다. 다만 문제는 그렇다면 프론트엔드에서 매칭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특징들이 뭉개질 수 있겠죠. 관점이 약간은 다르면 괜찮겠지만 관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면 다른 점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트라이앵귤레이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t가 커야 함. 그러나 t가 크면 그 매칭시키지 못할 수 있어. 뭉개지니까. 그리고 뭐 특징점 위치를 가우시안 분포로 두고 업데이트하다 뎁스 필터를 고려. 근데 이 가우시안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뭐 가우시안을 하겠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멀리 있는 점은 되게 우리가 뭐 별을 본다 생각하면은 별이 한 여기 있고 관측이 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움직임이 미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모션을 통해서 이 최적화를 진행하곤 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상태 추정에서 할게요. 네, 아무튼 이런 관측은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비선형적인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서 가우시안이 깨져요. 이렇게. 만약 얘가 가우시안이라면 뭐 이런 꼴을 띄겠죠. 혹은 아니다. 혹은 그죠. 뭐 이런 꼴을 띄거나 뭐 이런 꼴을 띄거나 이렇게 했죠. 되게 뭐 대칭적인 그런 형태를 띌 텐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뭐 3D PT는 가우시안이 아닌데 근데 좀 더 뭔가 그럴싸하게 하고 싶으면 인버스 뎁스라는 친구를 알아보면 됩니다. 네, 이제 PMP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최초에 2D to 2D 초기화를 통해서 처음 모션의 변화를 알아냈고 그리고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서 그 점들을 공간상에 띄웠죠. 그러면 그 공간상에 띄운 점과 다시 2D 포인트를 가지고 내 위치를 알아내려 해요. Perspective endpoint라는 뜻이라네요. n은 들어가는 점의 개수를 사용되는 점의 개수를 말합니다. 네, 뭐 초기화가 완료된 단안, 뭐 스테레오나 RGBT 카메라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다네요. 네, DLT를 이용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관계겠죠? 이런 관계다. 얘가 투영이 되니까 이런 투영 행위를 통해서 뭐 얘가 되겠다. S는 스케일이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스케일. 그래서 얘를 핵마다 나눈다. 핵마다 전개한다. 그리고 산행으로 나눈다. 그렇다면 왜냐면 어차피 1이 되어야 하니까. 얘별 뭐 1이 어차피 1이니까 별 쓸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U1이라는 친구는 이렇고 V1이라는 친구는 이렇다. 그래서 이 점 하나는 제약 조건 두 개를 제공하는데 RT는
10이 자유도다. 10이 자유도? 나 왜냐? 사실은 원래 근본적으로는 뭐 한 오자유도겠지만, 그죠? 오자유도겠지만, 근데 다만 이 저 행렬에서 이 수많은 친구들 다 계산해야 되니까 사실 12자유도다. 그래서 6쌍이 필요하다. 그죠? 근데 t를 이렇게 정의하자. 그러면 u1과 v1은 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형태를 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쌓는다. 이렇게 모양을 바꾼다. 찡점 n개에 대해서 6쌍보다 많으면 SBT 하면 되겠죠? 음, 그죠? 네, 맞아요. 이것도 뭐 그게 필요하겠죠? 그 정규어가 필요하겠죠? 한편 여기서 R은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노이즈가 존재하고 실제로 이런 물리적인 해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얘를 취할 수 있겠죠? 얘를 이 친구를 취해서 음, 그 뭐 그 뭐야 그 어, 올소고날 하게 만들어요. R이라는 매니폴드에서 벗어났지만은 얘를 다시 재정비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맞아요. 이게 QR분해 같은 경우는 이거 올소고날하게 분해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뭐 어쨌든 QR 분해를 하거나 얘를 통해서 네, 다시 이 매니폴드로 투영을 시킨다. 그죠? 근데 뭐 특히 문제되는 것들은 이 동적인 점들은 네, 동적인 점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정적인 점들은 크게 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전히 동적인 점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란탁을 쓰는 거죠. 이런 아웃라이어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 네. 마찬가지로 뭐 K를 또 추가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러면 RT가 부정해 줄 수 있다. 그리고 P3P라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A, B, C는 알고 있는 3차원상의 점들이고 얘는 투영된 것들 그리고 이 매칭을 서로 알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나의 포즈를 구하려고 한다. 근데 여각, 여각, 각은 같다. 이렇게 같다. 이 삼각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같다. 네. 그러면 코사인 제곱법칙을 쓰자. 코사인 제곱법칙을 쓰자. 그래서 요거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어쩌고는 ab 제곱 여기 있는 내용이겠죠. 해서 뭐 세 개를 만든다. 그리고 OC로 나누고 이렇게 한다. 그럼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 이랑의 V, 네, V를 뭐 대입한다. 그러면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서 코사인 알고 있죠? 왜냐? 코사인 알고 있죠? 왜냐? 이 3차원상의 점을 알고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 투영된 점들을 알고 있으므로 뭐 알고 있겠죠? 네, 알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이 투영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코사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BC, AB 알고 있죠? 뭐 3차원상의 뭐 그걸 아니까 네, 알고 있고 뭐 이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근데 X와 Y는 몰라요. 왜냐 이 O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얘를 해서 뭐 풉니다. 여기서 그럼 뭐 X 두 개, Y 두 개가 나와서 뭐 세 가지 해가 수출된대요.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고정이 돼 있는데 공간상에 고정이 돼 있는데
고정이 돼 있는데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들은 나머지 이 세 개의 점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점들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란삭 비스무리하게 셀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가장 많은 컨센서스를 얻은 그런 4개 중 후보 하나를 택할 수 뭐 있을 것이다. 그죠? 뭐 초기 추정이나 추가 점으로 해결 가능하다. 네, 그렇다. 네, 뭐 추가적인 이런 방법들이 있대요. 뭐 EPMP, UPMP 등이 있다. 그리고 네,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PMP 최적화. 사실 이 책에서는 아마 번들 어저스트먼트라는 내용으로 소개시켜 주는 것 같던데, 근데 저는 옵티미제이션이 좀 더 맞는 표현 같아서 옵티미제이션이라 할게요. 결국 이 3차원 점은 알고 나의 관측도 알고 그렇다면 3차원상의 점은 뭐 딱히 뭐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내 포즈를 수정해서 내 포즈를 수정해서 가장 이 잘 관측에 잘 알맞은 나의 포즈를 찾고자 한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요 문제를 풀 거예요. 미지수는 t다. 그 원래 첫 번째 뷰에서 이런 친구가 t라는 익스트린직을 타고 다시 k라는 이스트린직을 타서 들어왔다. 그렇다면 두 번째 뷰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미지수는 t다. t 모르니까 t를 구하려고 한다. 그죠? 네, 얘를 구하는 거가 되겠죠? 네, u랑 얘를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L2놈이 되겠죠? 얘를 구하려 한다. 그래서 뭐 리프로젝션 에러인 2를 최소화한다. 2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어떻게? t를 잘 조정해서. 이거 아주 울렁증이 나죠? 근데 하지만 뭐 해야죠 뭐. 해야죠 뭐 어쩔 수 있으니까. 네, 최적화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네, 최적화 시간 때 했죠. 그래서 뭐 이 에러는 이렇게 근사화된다. 에러는 현재의 위치 플러스 기울기 플러스 스텝 사이즈 해서 뭐 이렇게 근사화할 수 있다. 1차 근사죠. 근사화할 수 있다. 근데 에러는 2x1, 즉 픽셀 스페이스, 즉 관측 스페이스에서 에러고, X 같은 경우는 카메라 포즈, 즉 리 알지브라인가? 리 알지브라에서 그거죠. 이거 육자유도 포즈가 되겠고, 자코비아는 2x6, 즉 현재 나의 위치에서 현재 나의 위치에서 그 관측 스페이스로 매핑되는 그런 함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역시 좀 그 상태 추정에서 가서 했어야 됐을 텐데, 네. 그래도 좀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요. 네. 뭐, 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단, 네. 일단, 저도 최대한 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두 번째 뷰에서 3차원 점은 이럴 것이다. 왜 t를 만나서 이럴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럴 것이다. 네, 두 번째 뷰에서 뭐 여러모로 이렇다. 그죠?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뭐 에러에 그래서 뭐 나의 포즈를 조금씩 조정해서 보이시나? 나의 포즈를 조금씩 조정해서 에러를 최소화시키려고 해서 이런 미분을 구하려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가 섭동연산이죠? 섭동연산? 이라기보다는 네, 그 잘 정의된 연산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정의된 연산을 사용한다. SA3 상에서 이 매니폴드 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연산을 어쨌든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된다. 약간 편미분 형태가 되죠. 편미분 형태. 예, P는 3차원상의 그 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1과 3에 의해서 1과 1이 어디 있을까요? 1이 없네.
아, 네, 1이 여기 있네. 1과 3에 의해서 에러. 아, 네. 그 에러가 얘죠? 에러를 에러를 P로 넣는데요. 3차원 상회점 P로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XYC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어 다시 얘를 뭐 XYC 이런 친구들로 나누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앞에 머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편 음, 얘는 아 이거 옛날에 한 건데 이거 최적화 때 한 건데 잠시만요. 최적화 때 한 건데 최적화가 몇 강일까요? 3강 같은데 아니네. 5강인가? 네, 5강이네요. 이거 안 했나? 네, 이거죠. 이거 같은데? 네, 요거. 어, 이거 TP 점. 그러니까 저기 이거, 즉, 네, 공간상의 점에 이거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뭐야, 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섭동하냐에 대한 그건데,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세한 내용은, 그,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이렇다. 그죠? SE3 상에서 왼쪽 거 섭동. 이전 내용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2번에 적용하면 2번이 네, 2번 네, 이 친구에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뭐 위에만 떼온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앞에 있는 거 얻었고 뒤에 있는 거 얻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2바이 6이다. 즉 이런 나의 포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포즈에 대해서 조금 움직이면은 그 에러 스페이스, 즉 관측 스페이스에서 이 행렬 곱 이렇게 쭈루룩 한 개씩 이렇게 2차원으로 나와서 이만큼 변동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별개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 PMP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한 것이 또 이런 미분량을 구했고 미분을 구했고 뭐 자코비안을 구했고 뭐 이런데 어쨌든 그거 외에 특징점의 위치를 파라미터로 해서 리프레ction 오류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에러를 단순히 포즈에 대한 민감성으로 구한 게 아니라 삼천성의 위치의 민감성, 얘를 파라미터로 두고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소리가 안 났었네요. 네. 어쨌든 뭐, 그, 이전까지의 내용은 이제 PNP를 옵티미제이션으로 푼다는 그런 그거였는데, 그런 그거였는데, 그래서 이 단순히 나의 포즈를 조금씩 움직여서 어떻게 에러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였지만, 근데 이것을 조금 넘어서 이 3차원상의 점도 파라미터로 두어서 3차원상의 점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조금씩 조절하면서 나의 에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 가서 할게요. 아, 우리 이제 그 프론트엔드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네, 저번 시간에 이거 했죠. 2D 2D 초기화. 왜냐? 3D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트라이앵귤레이션 했죠, 방금. 어떻게 3차원상의 점을 뽑을 것인가. PNP 했죠. 3차원상의 점과 2D상의 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걸 쭈루루를 반복하면은 이제 비주얼 오토매트리가 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비주얼 트래커가 되죠. 그 왜냐하면 백엔드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대충 러프하게 간단한 비주얼 오토매트리 모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나아가야 될 건 백엔드에 대한 내용을 나아가야겠죠? 네, 지금까지 했던 거. 그리고 ICP에 대해서 합시다. 사실 ICP는 단순히 카메라에서는 잘 안 씁니다. 다만 라이다 이런 데서는 쓰이죠. 근데 뭐 RGBT에서도 쓰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3D to 3D예요. 3D, 3D. 즉 역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어떻게 잘해서 이런 포즈를 찾냐? 이렇게 되는 포즈를 어떻게 찾냐? 이 문제입니다. 네. 사실 비주얼 슬램에서 얻은 3D 포인트는 정확하지 않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그 뎁스나 아니면 거리를 얻는 센스가 아니니까. 근데 반면 라이더는 바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바로 ICP를 쓰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비주얼 슬램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는 물론이거니와 이 3차원 포인트를 계속해서 최적화하곤 해요. 계속 이 3차원 포인트를 조정하곤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ICP로 넘어와서 이 3차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면 얘를 바탕으로 포즈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레지스트레이션 혹은 정합이라 하는데 ICP는 그것을 푸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3차원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2D to 2D를 계속 이용하기에는 2D to 3D보다 부정확합니다. 따라서 계속 3D 포인트를 리파인하면서 PNP를 이용하는 것이 그거죠. 타죠. 네. ICP는 Iterative Closest Point라는 그거예요. 단축어입니다. 축약어입니다. 축약어. 네. 모노보다는 라이다 스테레오 RGBD에 사용된다. 그 바로 3D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센서에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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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D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칭을 아는 경우에 매칭을 아는 경우. 카메라가 되겠죠. 카메라. 매칭을 아는 경우. 근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매칭을 직접적으로 바로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반복적인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라는 거, 이터레이티브 클로지스 포인트. 네, 일단 그 SBD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국 구하려는 게 이거잖아요. 이 3차원상의 점 P와 다른 P인데 두 번째 P인데 어떻게 R과 T를 잘 조정해서 이 오차를 미니마이즈 시킬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점을 구해요. 모션 전에는 이놈이 중점이었고 후에는 이놈이 중점이다. 그리고 목적 함수를 다시 조금 바꿔요. 이 친구였는데 이렇게 쭈루룩 한번 읽어보세요. 별 내용 없습니다. 네, 읽었다. 네, 그 정지 버튼 눌러서 뭐 읽었다 치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얘는 마지막에서 얘는 시그마를 취했을 때 빵이 됩니다. 왜죠? 이거 네, 잔차의 합이라 그렇죠. 그 왜 분산을 구할 때도 그냥 잔차를 제곱해서 더하잖아요. 그냥 더하면은 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추정 목적 함수는 이 친구가 됩니다. 즉 이 친구 없어져요. 그죠? 이 친구. 그래서 첫 번째 항은 R과 연관되어 있고 R이 파라미터죠. 두 번째는 R과 T랑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R 먼저 풀고 그리고 이거 뒤에 걸 풀 거예요. 근데 동시에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최저값이 아닐 수 있죠. 그, 네, 최저값이 아닐 수 있죠. 네. 그 딥러닝에서 뭐라 하죠? 딥러닝에서 엔드투엔드라 하죠. 그 엔드투엔드 그런 느낌이죠. 엔드투엔드로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괜찮은 모델 찾고 뭐 이어붙여서 뭐 또 다른 모델을 최적화하는 그런 느낌이라 볼 수 있죠. 뭐 어쨌든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이 친구에 대해서 먼저 풀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중점을 빼줘요. 중점을 빼줘.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Q라는 친구로. 그러면 첫 번째 이 친구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최소화시키는 R을 구해야겠죠. 이게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다 중점으로 움직여 놓은 다음에 어떻게 돌려놔야 그 잘 맞을 것인가, 잘 에러가 최소화될 것인가, 그것이 뭐 궁금하다 이거죠. 중점으로 옮겨놔서 둘 다 뭐 같은 중점으로 옮겨놔서 그거 돌려놓는다가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죠. 이 둘 다 이 중점을 기준으로 분포를 하겠죠. 이 둘은. 그런데 여기다 R을 붙일 것이다. 이거는 아까 했던 내용이고 따라서 R에 대해서 다시 얘였는데 얘를 다시 푼다. 풀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친구 관련이 없고 R에 관련된 거 얘죠? 얘네죠, 얘네. 아, 이거는 아이덴티칼이 되는구나. 그러면 얘 없애고 얘만 있네요. 얘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죠? 얘를 최소화해야 된다. 근데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뭐 선형대 수책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고 이 친구 이거 얘네들을 W로 두어서 SBD 하면 이렇게 된다. 네, 얘를 한번 볼게요. 어, 임의의 포지티브 세미 디피닛 A와 임의의 정규 직교육률 R-에 대해서 여러태입니다. 여러타. 왜? 여러니까 여러니까 이렇고 TR 분리하고 그렇다면 이 TR 없애면 3. 왜냐하면 I의 그 다이고널 성분을 합치면 3이죠. 3. 그리고 얘는 3보다 작을 것이니까 왜? R은 그 정규 직교 얼쏘 노말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다만 마이너스 3보다는 그거는 같을 것이다. 뭐 요 사이에 어쨌든 존재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성립을 한다. 그리고 뭐 R을 이걸 합시다. 그 유도 올소 노멀하고 V도 올소 노멀하다.
그래서 뭐, 여기서 UV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UV. R을 UV라 가정을 하자. 그렇다면, 어, 이제 여기서 RW가 되겠죠? 여기서 RW는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어, 이거를 트랜스포즈 하고, 그렇다면 이거 없어지고, 어, 이 친구가 된다. 그렇다면 얘는 다시 쪼개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네, 뭐, 그렇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된다. 어, 네, 그래서, 이 R을 UV라 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겠고, 그 W, 얘에다가 R을 곱한, 얘를 A라 한다면, 얘가 어떠한 R-에 대해서 또 최대값이 된다. 크기가 최대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얘를 그거 해요. 얘를 분해하면은, 얘를 다르게 쓰면 이런 형태가 될 텐데, U가 V여야? U가 V여야? 그, 그 기하 평균 면에서 가장 커진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같은 수의 곱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이 수가 같아야지 가장 커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기하 평균적인 의미에서. 네, 그 외에, 뭐, W가 풀 랭크여야 한다. 점의 위치에 제약이 있다는 의미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라이다로 터널을 본다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어 방금 전까지의 터널의 포인트 클라우드와 잠시 후에 포인트 클라우드는 같을 텐데 뭐 근데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런 포즈를 정확히 제약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면에서 어쨌든 주의해야 된다. 뭐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네, 그죠. 어쨌든 이 친구가 가장 커지게 되는, 즉 전체가 가장 작아지게 하는 그 R 같은 경우는 W를 분해해서 이렇게 된다면 얘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R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네, 매칭을 모른다면, 매칭을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한 방에 R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중점에 다 이동시켜 놔서 이 포즈를 구한다 이 말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R을 구했으면 얘를 이용해서 T를 구해요. 만약 매칭을 몰라요. 매칭을 모른다면 가장 가까운 점이 매칭이라 생각을 하고 이를 반복하면 됩니다. 네, 최적화 방법도 있겠죠. 얘를 최소화하자. 얘를 찾는다. 이해가 된다. 네, 점에 대해서도 점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서 최적의 관측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복적으로 해를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로컬 미니마가 곧 글로벌 미니마 이미 증명이 됐대요. 그래서 뭐 초기값이 부정확해도 된대요. 근데 뭐, 네, 뭐 매칭이 알려져 있다면 반복적이지 않다. 한 번에 풀 수 있다. 그 이전에 PNP랑 이전에 PNP 했죠? 네, 그 PNP의 옵티미제이션과 동시 최적화할 수도 있겠죠? 그 로스를 두 개 둬가지고 그럴 수 있다. 네.
한편 가장 가까운 점을 뽑을 때는 KD 트리를 이용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전수조도 할 때는 n제곱 복잡도가 걸릴 텐데 이만큼의 복잡도만 소요해요. 그리고 이 포인트 3차원 포인트가 너무 많다면 이 포인트에서 영상처럼 이 피처를 뽑자. 이 로암이라는 슬램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플래너 혹은 엣지라는 피처를 뽑아서 플래너는 플래너끼리, 엣지는 엣지끼리 연결시키곤 합니다. 사실 이 라이터 슬램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살펴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한 거는 오늘 한 거는 이런 트라이앵글레이션이랑 PMP를 했고 결국 우리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전 시간에 2D to 2D 초기화를 한 것과 더불어서 이런 전체적인 프론트엔드 지오메트릭 메서드를 이용한 프론트엔드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트라이앵글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이 DLT를 하고 옵티미제이션을 한다. 아니면 뭐 이러한 솔루션도 있다. 반복적이지 않은 솔루션. 뭐 이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확률 분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사실 가장 정확하다. 3D 포인트가. 그리고 이 3차원 포인트의 확률 분포는 가우시안이 아니다. PMP도 마찬가지로 DLT로 풀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옵티미제이션으로 풀 수 있다. 그리고 3차원이랑 3차원 점 간의 그 가장 포즈를 구하는 것은 ICP라는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다. 네, SVD로 만약에 매칭을 안다면 한 방에 풀 수 있고 모른다면 반복적으로 풀 수 있다. 옵티미제이션으로 풀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점을 뽑을 때는 K-트리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 3D 포인트에 대해서도 피처를 뽑을 수 있는데 이것은 라이다 슬램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자 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